시작하겠습니다. 이 시 역시 1960년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고, 그리고 박정희 독재 정권이 시작되는 시대였죠. 자, 이런 독재 시대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억압, 또 감시, 또 그리고 부자유, 이런 것들이 아주 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바로 본문을 시작해 봅니다. 1년 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여기 하는가는 이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묻는 거죠. 우리가 이걸 수사적 의문이라고 하고, 의문문. 자, 문장의 표현법상으로는 서리법이라고 하죠.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음, 음. 자, 누구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는 못했다. 안 뜻이죠? 하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늘이 없다. 하늘은 안 보인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의미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긍정적 의미가 있겠죠. 하늘은 이 지상의 인간들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땅과 달리 저 높이 있는 곳이고, 자, 그것은 자유, 평화, 또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혹은 진실의 공간입니다. 자, 자유와 평화,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진실의 세상. 자, 이제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자,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떠 있으면 하늘의 그 푸르고 높은 어떤 그 깊이가 보이지 않죠. 구름은 당연히 하늘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구름을 자, 삼성이 세모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하늘과 구름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겠네요. 자, 대조적인 수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이것이 상징적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대비, 대조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늘을 보았다는가. 자, 지금 보게 되면 하늘을 보았다는가가 여기 한 번 나왔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된다고, 문장이 반복되면 당연히 화자가 강조하는 의미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점층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과 점층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 따라붙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늘, 즉 진실, 인간 본인의 삶을 경험한 적이 없다. 당연히 독재 시대이니까 그런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없던 시대였죠. 자, 그리고 그런 그 자유와 평화, 인간 본연의 삶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 그런 진실의 삶을 그런 살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런 걸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독재 시대인데 독재가 아니다. 우리는 좋다. 뭐 일제 강점기인데도 일제가 좋다라고 거꾸로 일제를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건 바로 왜곡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걸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없다,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 그런 그 왜곡된 삶을 왜곡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된, 자, 그런 왜곡된 인식, 즉 자유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떠버리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그런 왜곡된 인식을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자,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네가 본 건 하늘이 아니야. 자, 여기서 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인칭을 당연히 이제 의미하겠고요. 청자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당대의 민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중들이 진실을 알고 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스컴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매체들에 의해서 이 세뇌가 돼가지고요.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속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자, 사실 하늘을 보지 못했는데 먹구름만을 보고 살았는데 그 먹구름은 하늘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본 건 진짜 하늘이 아니고 먹구름이었어. 자, 그런 의미에서 먹구름 의미는 구속과 억압, 자, 구속과 억압, 그리고 거짓, 부정적 현실을 당연히 의미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먹구름이 진실인데 그 먹구름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로 잘못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진실을 알아보거나 진실을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평생 착각 속에서 살아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고 살아온 거죠. 자, 그럼 네가 본 건 하늘이 아니고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구름일 뿐만 아니라 또 네가 본 건 지붕을 덮고 있는 쇠 항아리, 그 하늘과 우리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것은 먹구름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자, 지붕을 덮고 있는 쇠 항아리도 있겠죠. 이것도 부정적 의미가 되겠네요. 먹구름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쇠항아리는 구속과 억압, 자유와 평화 반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부정적 현실을 역시 가리킵니다. 자, 그것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자, 여기 2년과 3년 내용이 거의 유사하죠. 네가 본 건 먹구름,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 자, 문장이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자,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다만 단어 하나만 먹구름만 지붕 덮은 쇠항아리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므로 반복 변주가 되고 있고요. 내용이 유사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운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 운율을 형성하고 동시에 자, 의미, 주제의식 혹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 기능까지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대꾸,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의식 혹은 의미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으니 2년과 3년을 묶어서 보면 대꾸와 반복법이 쓰였다. 혹은 유사한 동사 구조 반복이 된다. 자, 이건 과거의 삶. 자, 자유와 평화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구속과 억압의 과거의 부정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산다가는 진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고, 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이제 바꿔야 되겠죠. 뒤집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뒤집습니까? 뒤집는 방법을 이제 말합니다. 자, 닦아라.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네요. 닦아라. 닦아내라. 뭡니까? 더러운 것들을 닦아라. 가로막고 있는 것, 장애물들을 닦아내라. 그래야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명령 어미를 쓰고 있고요. 자, 이건 단정적인 어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직설적인 어조가 되겠고요. 동시에 자기의 속마음을 막지 않고 그냥 담아두지 않고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걸 격정적 어조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단정적이다. 그리고 직설적이다. 그리고 격정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어조로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태도는 당연히 어때? 당연히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과거에서 벗어날 것을 혹은 극복할 것을 극복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청자를 당연히
가리키고요. 앞에 놨던 내 2인칭과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청자들을 불러 세워서 뭔가 말을 할 때, 자, 우리가 이런 어조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말 건네는 어조, 혹은 말 건네매 어조라고 하죠. 자,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을 찢어. 그리고 네 머리 덮은 새 항아리를 깨라. 자, 구름을 찢고, 자, 닦아라, 찢어라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명령 어미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네요. 자, 닦아라 사람들아가 닦아라, 찢어라 사람들아 반복되고 있고, 자, 내 마음속 구름이 내 머리 덮은 새 항아리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형태가 유사하죠. 자,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앞뒤 부분이 대꾸가 되겠고, 자,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때 약간 변화시켜서, 즉 변주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 마음 찢어라 사람들아. 자, 목적어가 맨 뒤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내 머리 덮은 새 항아리가 찢어라 앞에 와야 되겠죠. 원래 네 마음속, 자, 네 머리 덮은 새 항아리를 찢어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맨 앞에 나와야 되고, 문장 바꿔볼게요. 야, 그러니까 순서를 재구성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정상적인 문장 형태가 되겠죠.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먼저 부른 다음에 내 머리 덮은 항아리, 쇠 항아리를 찢어라, 이런 식의 순서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가 될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를 여기 시의 원문과 같이 바꾸어 썼습니다. 자, 문장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꾸법. 그 다음 마지막 끝이 명사형 종결로 끝납니다. 쇠 항아리, 내 마음속 구름, 이렇게 명사형 종결로 끝나는 것은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냐면 단호한 거죠. 단호한 태도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름을 닦아내고 쇠 항아리를 찢고, 자, 이거는 이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인데, 바로 이건 우리 민족 당시 시대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치고, 자, 현실을 직시하자, 자,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년. 자,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아. 근데 구름을 닦고 쇠항아리를 찢는 것이 한 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단단하게 아주 고착되어서 형성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즉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번으로는 안 돼. 자, 일회적인 것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찢거나 닦아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라. 극복 노력해라. 자, 그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자, 영원의 하늘. 자, 하늘이 있는데 이 영혼은 어때? 자, 구름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늘은 진실과 진리를 가리키겠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혹은 본질, 진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외경이란 말은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여기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워할 외. 그 다음에 경자는요,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외경을 알리라. 갑자기 외경이 왜 나왔을까? 왜 어떤 것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무엇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냐면 독재나 억압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진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실과 진리를 굉장히 높게 치죠. 그 높게 치기 때문에 그 진실과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공경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할 것은 여기서 외경이라고 하는 건 외경의 대상이 자, 외경의 대상이라고 땡땡 적어 볼게요. 대상은 독재나 억압이 아닙니다. 독재나 억압이 아니라 바로 그 독재를 걷어냈을 때 알게 되는 진리와 진실, 혹은 자유와 평화, 인간다운 삶,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주의합시다. 외경의 대상은 독재가 아니라 자, 진리와 진실, 자유와 평화, 인간다운 삶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외경을 알리라. 목적어 외경을 뒤에 알리라가 서술어인데 사실은 알리라가 여기 위치가 여기 뒤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위에 쓰여야 될 위치가 뒤로 한 행을 걸쳐서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서 쓸 거를 자, 행을 따로 띄어서 쓰는 것을 우리가 행간 걸침, 행을 나누어서 쓴다 해서 행간 걸침이라고 하고요. 자, 행간 걸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자, 시어를 강조하는 자, 뭘 강조합니까? 외경을 강조하겠죠. 외경을 강조하고 그 행과 행 사이의 긴장감을 만듭니다. 그만큼 집중하게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아무튼 외경을 알리라. 자유와 평화에 대한 외경, 공경과 두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면. 자, 또 아침 저녁으로 아까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속 구름을 닦으라 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구름을 닦아.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에 똑같은 의미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반복되어서 어떻게? 또 아침 저녁으로 뭐에? 쇠항아리를 찢어야지. 구름만 닦아낼 게 아니라 쇠항아리도 찢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의미가 똑같네요.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붕 위에 가려져 있던 쇠항아리를 찢게 되면 어때요? 그 단단한 항아리를 찢어내게 되면 드디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이때 구원은 뭐 구원해 두자, 구원해 준다. 영어로 rescue, 구조 구원.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구원, 오렐 구자에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원자입니다. 영원하고 무궁한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볼 수 있다. 자,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쇠항아리를 찢어냈을 때 드디어 보이게 되는 진실, 진리, 인간다운 삶은 어때요? 영원한 가치죠. 무궁한 가치죠. 그 영원하고 무궁한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걸 마실 수 있는, 즉, 볼 수 있는 사람은 자, 생활을 짓고 마음속의 구름을 닦아야 됩니다. 자, 그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노력이 되겠죠. 그 노력을 자, 화자가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촉구라고 하는 거는 자, 실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을 이제 촉구라고 합니다. 자, 7년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렇게 쇠항아리를 찢고 마시게 되면 자, 뭘 알 수 있게 됩니까? 자, 연민을 알리라. 자, 구조가 거의 똑같네요. 아까 앞에서 마음속 항아리를 닦아내게 되면 드디어 뭘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외경을 알리라. 외경을 알리라라고 한번 나왔던 이 문장 기억나죠? 요거와 유사하게 밑으로 이렇게 쭉 갖고 내려가 볼게요. 갖고 내려가 보면 자, 이제는 연민을 알리라. 앞에 오연에 외경을 알리라가 있었는데 그 외경을 알리라가 반복 변주되면서 연민을 알리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말은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
자, 그 연민이라고 하는 건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힘없는 자, 혹은 고통을 당한 자. 자, 이런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을 당한 자들을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죠. 자, 그렇게 혹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독재와 억압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알지 못한 채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힘없는 민중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들의 삶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자, 마음을 아무리며, 자, 여러분들, 연민을 알게 되고 항아리를 찢게 되면, 동시에, 자, 억압된 현실을 어때요? 억압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때? 그 안에서, 자, 그 견디기 위한, 밑에 봅시다. 그 현실을 견디기 위한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 혹은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갖고 싶고 억압과 구속을 극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만들고 쟁취, 이 쟁취라고 하는 건 싸움을 통해서 그냥 안 주니까 싸워서 얻어내는 거, 싸워서 얻는 것을 쟁취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죠. 차마 삼가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발걸음도 조심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가꿉니다. 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차마 삼가고 발걸음도 조심하고, 자, 삼가고 발걸음도 조심하고 마음도 아무리고, 삼가고 조심하고 아무리고, 동시에 그 다음 면 가볼게요. 서럽게. 자,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억압과 구속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 가서 쥐어 팰 수도 있고, 고문을 하고 병신을 만들 수도 있으니, 육체의 어떤 그 불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를 상상해 본다면 진짜 무섭죠? 자, 그런 부정적 현실의 삶을 인고, 고통을 참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엄숙한 세상. 보통 여러분 엄숙한이라고 하는 거는 엄숙하다. 자, 보통은 이제 엄숙하다는 말이 긍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죠. 엄숙한 세상, 뭐 엄숙한 세상, 가치 있는 세상, 그죠? 무게 있는, 엄숙하다, 무게 있다, 혹은 가치 있는. 자, 직역하면 엄숙한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직역하면 무게 있는, 가치 있는 세상이란 뜻인데, 자, 1960년대 독재와 구속 억압의 시대가 어때요? 그렇게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세상 아니죠? 그와 정반대로 억압적인 그런 시대였고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자, 거꾸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당연히 반어법입니다. 자, 반어법 이 부분 잘 기억해 두고 선지의 다른 반어법 사례 문장을 잘 수집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엄숙한 세상을 다음 볼게요. 서럽게 눈물을 흘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나간다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힘든 시간을 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서럽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 부정적 현실과 상황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인고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 자, 시간이 현재 시간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마지막 연입니다. 자,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극복의 노력을 하면서 추구하면서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고 서럽게 걸어가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죠. 살아가리라 극복의 의지가 표현된 어미가 되겠습니다. 살아가리라.
그렇게 고통을 인내하면서 또 현실을 극복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과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려면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의지를 다지고 있네요. 그 마지막은 이제 앞에 1년을 한 번 더 비슷하게 반복 변주하고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법이 쓰였네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수미상관은 반복되니까 운율을 만들고 자,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진실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세상이 아니고 자, 쇠양아리가 덮여져 있는 혹은 먹구름이 끼어있는 그런 시대와 삶을 살아왔죠. 그동안 민중이 부어온 세상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인간 본연의 삶,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강조해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리라. 자, 시간은 미래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이렇게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주제로 표출하는 시를 참여시, 현시에 참여한다 해서 참여시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의지적이죠. 자, 그리고 비판적입니다. 자, 시적 상황 어때요? 구속과 억압의 현실이죠. 자,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고 동시에 인간 본연의 삶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했죠? 상징적 시와 하늘과 먹구름 쇠양아리가 대립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구름을 닦아내고 쇠양아리를 찢어버려. 자, 이걸 진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은 아까 삶이 앞에 나왔던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고 그냥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들 그냥 읽어보면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선생님 일부러 지금 많은 내용들을 갖고 왔어요. 자, 1번부터 해서 끝에 8번 문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고 정리와 테스트를 치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